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미군이 전자권을 안 주는 이유와 트럼프가 방위비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되니까 반미 운동 그리고 반 트럼프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모이는 웹사이트,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트들이 그 서버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미 선전, 반한 선전, 중국 찬양과 북한 김일성 일가 찬양, 이런 거를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서 요즘 또 전자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전자권도 없는 나라가 독립국이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야, 우리가 미국의 쫄개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게 미군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준 겁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안 줬으면은 마치 월남공화국이 순식간에 망한 것처럼 한국도 망했습니다. 월남은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하자 순식간에 남침을 시도를 했는데 월남공화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월남공화국이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바로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기를 공작을 수십 년간 한 겁니다. 총죽회 출신 장군들이 군 요직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경찰은 호남 사조직이 요직이란 요직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딱 일주일만 전쟁을 하면은 남한의 모든 군대와 경찰 조직은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할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이 알고 있는데 전자권을 돌려주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거짓 보고를 받아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는데 보니까 장교들은 전부 다 술에 만취돼 있고 병사들은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엄청난 현대식 무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M1 소총, 그리고 기껏해야 105mm 야포 몇 문,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걸 알고 급히 정부를 피난을 시켰는데 한강 다리를 바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징집을 30만을 했는데 그 돈을 다 떼먹어서 10만 명은 얼어서 죽은 겁니다. 굶어 죽고. 그리고 10만 명은 굶거나 얼어서 불구가 돼버린 겁니다. 30만을 징집을 해서 10만 명만 현역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이승만이 이런 걸 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갖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장성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총죽회 출신 장군들을 연달아서 국정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국정원을 싹 다 적화를 시켜놓고 군대를 싹 다 적화를 시킨 겁니다. 엊그저께도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1000km짜리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1000km를 발사했다니까 큰일 났다, 1000km를 발사했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과학화 장비가 다 중국산인데 거기다 AI 장치를 설치했다니까 잘한 거다, 별 4개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이런 별 4개짜리들이 전자권을 갖고 있으면 바로 항복을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찰 유성에도 전부 다 중국산 저장장치가 달려있고 그거를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는 한기호가 적발해 놓고서도 정작 발사를 할 때는 끽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전자권을 안 주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 더 올려, 더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는 북한의 휴민트를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북한에 있는 남한 간첩 명단을 김정일에게 통째로 전달했습니다. 다 죽었죠. 이런 김대중이를 민주화의 영웅, 화신, 이렇게 또 빨아대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붕괴된 북한의 휴민트 조직을 트럼프가 재건을 해서 미 8군에서 북한의 휴민트 조직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관리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이놈도 중국이 당선시킨 놈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사전 선거를 하고 그걸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깜빡에 쳐놓으려고 했는데 미국 법이 한국 법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실패를 했고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트럼프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다 대주고 한국이 1,0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북한이 가져간 거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돈 많으니까 돈 내.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한국 대통령이었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휴전선에서 만날 때 문재인에게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 경호원들이 문재인을 못 들어오게 막아서 1시간 반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스파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들어오지 마. 한국 땅에서 한국 대통령을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라는 영부인의 고가백을 받았다. 이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 최재형이라는 목사 그리고 과거에 영부인 역할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했던 최태민 이 두 목사가 똑같은 간첩들입니다. 영부인을 아무나 만납니까? 영부인을 만나려면은 영부인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부속실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경호실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최재형이나 최태민은 영부인들을 만날 때 이미 정보기관에서 관련 정보들을 다 점검했고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고 경호실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만나게 한 겁니다. 최태민도 박정희 대통령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몇 번 조사로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령부에 지시를 했었는데 전부 다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정보기관에도 많은 간첩이 박정희 시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김재규. 김재규는 박정희의 친형을 포섭했던 대구 시당 공산당들이 김재규를 이미 포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김재규가 청주회 출신 장교 장군들의 뒤를 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세광이가 총을 들고 대통령이 연설하는 앞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수사를 하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를 만나게 한 게 바로 청와대와 정보부인데 3,000명에게 영부인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박근혜에게 위문 편지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딱 한 명 최태민이만 박근혜를 만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최태민이가 박근혜를 만나가지고 육여사와 박근혜가 이야기한 대목을 육여사 목소리로 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부터 무당들이 복화술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재주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무슨 구슬하는데 그 죽은 애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여사의 목소리로 육여사와 박근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부속실에 있는 간첩들이 육여사와 박근혜가 했던 이야기를 다 메모를 했던 거를 보고를 했고 그 보고로 최태민에게 다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최재형이라는 간첩 목사를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에게 만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만나는데 몸수색을 안 합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데 손목시계형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탐지기에 다 걸립니다. 요즘은 몰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몰카나 녹음기를 찾는 그런 탐지기들이 딱 설치가 돼가지고 통과만 하면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을 영부인에게 접근을 시키게 정보를 만들고 그거를 수집해가지고 건네주고 경호실에서는 엉터리 경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때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했다가 노무현 때 다시 짜장면이 먹고 싶다. 검찰청에서 먹던 짜장면이. 이렇게 하면서 검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게 쉬운가요? 그리고 시국에 관한 수사는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 조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KF21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수사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선거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도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자기 마누라를 간첩 최재형이가 와서 만났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서훈과 박지원이가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연구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구원으로 불법으로 취업시켰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북한의 고위 탈북자가 탈북을 하자마자 한국에 와서 바로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취업을 한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벌써 20명도 넘게 취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의 고위직이었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의 국정원의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한번 검색창에다가 몰카 검색이라고 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CCTV처럼 설치만 해놓으면 주변에서 몰카를 갖고 다니거나 몰카가 작동하는 건 바로 찾아냅니다. 몰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을 만나는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빨갱이가 만나는 걸 몰카에 대한 검색을 경호실에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정보팀과 경호팀, 비서실 이런 데도 간첩들이 지금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응하는 인민무력당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동훈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은 바로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만 간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간첩 타령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딱 떨어지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런 진실이 폭로되기 때문에 곧 청주회와 호남 사조직 두 조직이 태양 아래 드러나게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